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27일 수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이제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한 주 거의 절반가량이 좀 지나서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의 끝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증시의 현황은 제가 조금 이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무섭게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 우리 삼조원 불패 가족분들도 포함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좀 이제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서 부단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회라고는 하지만 막상 매수를 하려고 하면 왠지 더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 때문에 겁이 나서 추가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하락장도 결국에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주식시장에서 하락과 상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폭락장이 이어지더라도 또다시 증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현황에 따라 심적인 부담감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또한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윳돈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큰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도 버튼,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있지만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우량한,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버튼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정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현재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은 좀 속상해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외부적인 이슈가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지금 이제 증시가 좀 어렵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뉴욕 증시부터 뉴욕 기술주, 그리고 유럽 증시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까지 모두 다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버스 이런 종목은 이제 반대로 상승을 하겠지만 그러한 종목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빼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통주는 65,000원, 우선주는 58,900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삼조협회가족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조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급락에 그에 따라 금융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아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39로 1.1%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9시부터 좀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2012년
4월 27일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뭐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제 6,79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그에 따라서 기간 또한 2,418억 원어치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누가 받아냈네요? 바로 우리 개미 투자자가 받아냈습니다. 오늘 이제 9,052억 원,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 하락이 왜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가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는 확대됨에 따라 급락하면서 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은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 이 부분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나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뭐 이러한 이제 온갖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베이징 봉쇄 확대 우려로 결국에는 공급망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전쟁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확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핵전쟁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좀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전쟁 사태도 결국에는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끌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엔 끝나게 되면, 증시는 다시금 회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세계 글로벌 장세가 상당히 등하락의 편차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의 3대 지수,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까지 대체적으로 2%에서 3% 넘게 거의 뭐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또한 2.82% 빠졌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이 이제 아시아 증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두드로 1.17%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과 좀 비슷한 양상의 흐름세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입니다. 등하락에 대한 편차가 있었지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9% 소폭 상승을 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홍콩의 항생입니다.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는 등하락의 편차가 있음에 따라 증시는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0.06%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영국, 프랑스, 독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증시는 상승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은 상승장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읊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진짜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완전히 눌러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삼성 SDI 이 두 종목이 지금 좀 상승을 했지만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뭐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기아차까지 대체적으로 증시 현황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흐름세를 살펴보시면요. 조금
안타깝게도 6,500원, 65,000원의 마감이 지음에 따라 1,100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흐름세는 천천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주식시장은 64,900원까지 빠지긴 했으나 100원 상승을 했고요.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이 역시나 500만 주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기관 같은 경우에도 12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우리 개미 투자자가 받아냈지만 그 힘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개미 투자자는 620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뭐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보험이나 연기금에서 모조리 다 팔아치움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협력 공격으로 인해서 증시는 좀 하방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식 시장의 흐름세죠.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58,000원에 무려 2.03% 하락을 했고요. 증시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보통주와 동일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제 우선주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외국인은 86만 주를 매도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와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6만 주를 팔아치웠고요.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우리 개미 투자자가 85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 플러스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크게 나타났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힘은 강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특히 뭐 증권이나 종금에서 매도를 했지만 그 외 투신, 그리고 보험, 연기금에서는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55만 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 이슈가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오늘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치 앞을 모를 기업 환경에 따라 기업인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8일이죠. 요 시점이 이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제 경제단체,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기업인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재판에 나서기보다는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사면복권 청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선전표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제 3m 높이에서 떨어져도 거뜬 뭔가 이제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도 멀쩡한 뭐 기기를 만든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바로 삼성전자 최고의 성능, 그러니까 SSD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SSD 7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강화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의 충격에도 데이터 손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잦은 사용자나 또는 고화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작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 휴대폰 SSD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이 칩이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이제 뭐 생활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충격에도 멀쩡히 작동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전패가저분들 2022년형 그러니까 삼성TV와 탄소 발전국 인증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다시 무언가를 좀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TV 자체 무게와 그리고 사용 전략에 대한 소비자용을 줄이기 때문에 바로 네오 QLED라고 해서 QLED 크리스탈 UHD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과 세리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전 라인업에 걸쳐서 인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모든 모바일이나 기기, 가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활용성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전패자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비록 증시가 지금은 좀 어렵게 나타나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천한 마인드 같이 끌어올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안 이제 매도 버튼, 매도 버튼 금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절반가량은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매도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핵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 일어나면 주가 빠지죠.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주식 수량을 높여나감에 따라 한 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패주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